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기보다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말 때문일지 모릅니다. 말은 품격입니다. 어떤 말은 신뢰를 쌓고 어떤 말은 쌓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10가지 말 습관. 단 한 가지만 버려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20년 직장 생활보다 중요한 말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인생을 살아보니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들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그 경험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이 말 한마디에 담긴 함정을 아시나요? 이 말의 뿌리에는 내가 겪은 게 정답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0대였던 시절과 지금의 20대가 같을까요? 당신이 30대였던 시절과 지금의 30대가 같을까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정답도 달라집니다. 요즘 청년들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도 큽니다. 당신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집값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훨씬 복잡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를 간과합니다. 내가 그 나이 땐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지금 그들의 현재를 공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땐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가장 힘든 건 뭐야?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말이죠. 두 번째,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그런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물론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그 길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거든요. 특히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죠. 인터넷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집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도 젊었을 때 기성세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해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은 나눌수록 가치가 있지만 단정 지으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말이 훨씬 따뜻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실패, 경험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의 도전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라는 말 대신에 내가 해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말을 하실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안타까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답답한 마음인가요?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선입견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물론 세대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대는 다르지만 사람의 본질은 같습니다.
젊은 세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표현이 다를 뿐이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자란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요즘 애들은 소통을 안 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것들이 그들의 언어거든요. 배우려는 자세,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말해도 벽만 생깁니다. 현명한 어른은 훈계보다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요즘 애들은 마리아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은 소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소통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마리아라는 말로 벽을 쌓지 마세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라는 질문으로 다리를 놓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답답함,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었는데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이 말은 위로보다 책임 추궁이 먼저입니다. 물론 당신의 조언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당신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위축되고 더 자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해줬다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위로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잔소리만 들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당신이 정말 현명한 어른이라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일단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신뢰를 원한다면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은 과거를 향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따뜻한 관심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차가운 책망 속에서는 움츠러들 뿐이죠. 다섯 번째, 내가 누군지 알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불안한 마음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할수록 존재감은 작아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말없이도 주변이 먼저 알아줍니다. 행동으로, 인격으로, 따뜻함으로 자신을 증명하거든요. 묵직한 사람은 조용한 법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바람에 덜 흔들리는 것처럼 진정한 어른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려 할수록 당신의 품격은 작아집니다. 권위를 내세우려 할수록 진정한 권위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신의 지위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위압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것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6번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2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나요? 3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나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통해 변화하죠.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런데 왜 타인은 못 바꾼다고 단정짓는 걸까요? 아마도 편견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 형성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 그 사람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말입니다.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말이죠. 어차피 넌 안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짓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한 번이라도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어봤다면 오해는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정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관찰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 대신에 요즘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7번째,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녀에게, 후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할 때는 선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때로는 이 말이 면죄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해라는 강요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분 풀려고 하는 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을 때는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말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혹시 내 생각을 나눠도 괜찮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건데 괜찮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면 잔소리도 조언이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말은 마음을 담아야 들립니다. 일방적인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주고,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말이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조언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들이 있죠. 그것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살아오면서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모든 면에서 같나요? 사람은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화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변하고 싶지 않다는 방어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지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지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줄 아는 유연함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성, 도덕성, 가치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행동 방식이나 소통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부모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훨씬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문제투성이 같죠. 특히 예전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이 됩니다. 낙담도, 피로도 모두 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말하면 당신의 말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도 절망적이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사람들의 의식 변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면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신의 말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와 세상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반대로 세상이 힘들수록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지금 당신의 말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나요? 가족들이 당신과 대화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우울해지나요? 말의 분위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고민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라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더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니까요. 10번째,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나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독입니다. 사람의 도전과 열정을 꺾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60세에 피아노를 배우고 70세에 그림을 그리고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는 나이로 꿈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는 경험의 축적이지 가능성의 제한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해?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서운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하거든요. 최근에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는 말 대신에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60세에 악기를 배우고 70세에 여행을 떠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의 힘과 관계의 지혜, 여기까지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익숙하셨을 것이고 어떤 말들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전달하고 현실을 바꿔나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당신의 말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멀어지게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조언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대신에 요즘은 어떤 기분이야?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 애들은 말이야. 대신에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관계도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더 좋은 말을 찾아주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단정보다는 질문을, 훈계보다는 공감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주변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기보다 외면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말 때문일지 모릅니다. 말은 품격입니다. 어떤 말은 신뢰를 쌓고 어떤 말은 쌓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10가지 말습관. 단 한 가지만 버려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20년 직장 생활보다 중요한 말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인생을 살아보니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들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죠. 하지만 그 경험을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이 말 한마디에 담긴 함정을 아시나요? 이 말의 뿌리에는 내가 겪은 게 정답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0대였던 시절과 지금의 20대가 같을까요? 당신이 30대였던 시절과 지금의 30대가 같을까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정답도 달라집니다. 요즘 청년들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도 큽니다. 당신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집값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훨씬 복잡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를 간과합니다. 내가 그 나이 땐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지금 그들의 현재를 공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땐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가장 힘든 건 뭐야?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말이죠. 두 번째,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그런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물론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그 길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방법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거든요. 특히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졌죠. 인터넷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집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 갇혀버립니다. 그때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도 젊었을 때 기성세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해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은 나눌수록 가치가 있지만 단정 지으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말이
훨씬 따뜻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실패, 경험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의 도전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라는 말 대신에 내가 해봤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너는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말을 하실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안타까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답답한 마음인가요? 이 말 한마디에 담긴 선입견은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물론 세대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대는 다르지만 사람의 본질은 같습니다. 젊은 세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표현이 다를 뿐이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자란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요즘 애들은 소통을 안 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것들이 그들의 언어거든요. 배우려는 자세,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말해도 벽만 생깁니다. 현명한 어른은 훈계보다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세요.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세대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은 소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소통은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배울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라는 말로 벽을 쌓지 마세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라는 질문으로 다리를 놓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답답함,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었는데 책망을 받게 되거든요. 이 말은 위로보다 책임 추궁이 먼저입니다. 물론 당신의 조언이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당신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위축되고 더 자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줬다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위로받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차피 또 잔소리만 들을 텐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당신이 정말 현명한 어른이라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일단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이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신뢰를 원한다면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은 과거를 향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따뜻한 관심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차가운 책망 속에서는 움츠러들 뿐이죠. 다섯 번째, 내가 누군지 알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불안한 마음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할수록 존재감은 작아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말없이도 주변이 먼저 알아줍니다. 행동으로, 인격으로, 따뜻함으로 자신을 증명하거든요. 묵직한 사람은 조용한 법입니다. 나무가 클수록 바람에 덜 흔들리는 것처럼 진정한 어른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려 할수록 당신의 품격은 작아집니다. 권위를 내세우려 할수록 진정한 권위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신의 지위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어? 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위압적인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것을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말해줄 테니까요. 여섯 번째,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2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나요? 30대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같나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통해 변화하죠.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런데 왜 타인은 못 바꾼다고 단정짓는 걸까요? 아마도 편견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 형성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말은 그 사람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말입니다.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말이죠. 어차피 넌 안 바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짓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한 번이라도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어봤다면 오해는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정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관찰은 마음을 녹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말 대신에 요즘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일곱 번째,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녀에게, 후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할 때는 선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때로는 이 말이 면죄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해라는 강요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분 풀려고 하는 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을 때는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말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혹시 내 생각을 나눠도 괜찮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 건데 괜찮을까? 이 짧은 질문 하나면 잔소리도 조언이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말은 마음을 담아야 들립니다. 일방적인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주고,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말이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조언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8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념들이 있죠. 그것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살아오면서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모든 면에서 같나요? 사람은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90세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화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변하고 싶지 않다는 방어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지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지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줄 아는 유연함입니다. 물론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성, 도덕성, 가치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행동 방식이나 소통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부모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훨씬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상대방도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9번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봐도 문제투성이 같죠. 특히 예전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이 됩니다. 낙담도, 피로도 모두 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말하면 당신의 말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도 절망적이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사람들의 의식 변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면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세상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신의 말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세상이 험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와 세상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반대로 세상이 힘들수록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지금 당신의 말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나요? 가족들이 당신과 대화한 후에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우울해지나요? 말의 분위기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고민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는 말 대신에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라고 말해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더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니까요. 10번째,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나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독입니다. 사람의 도전과 열정을 꺾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60세에 피아노를 배우고 70세에 그림을 그리고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우리는 나이로 꿈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는 경험의 축적이지 가능성의 제한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왜 해?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서운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하거든요. 최근에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는 말 대신에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나도 용기를 내봐야겠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60세에 악기를 배우고 70세에 여행을 떠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의 힘과 관계의 지혜, 여기까지 10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익숙하셨을 것이고 어떤 말들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전달하고 현실을 바꿔나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당신의 말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멀어지게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조언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땐 말이야 대신에 요즘은 어떤 기분이야? 내가 다 해봤어. 안 돼.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 애들은 말이야, 대신에.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관계도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더 좋은 말을 찾아주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단정보다는 질문을, 훈계보다는 공감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주변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